2026년,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요, 바로 2026년 한 해 동안 열릴 주요 바이오 컨퍼런스들에 대한 거예요.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알차더라고요. JP모건 자료부터 PwC 시장 분석 보고서까지. 이걸 바탕으로 올해 어떤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지, 그야말로 청취자님만을 위한 2026 바이오 산업 전략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이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증명의 해라고 부르고 싶어요. 증명해요. 네, Year of Proof. 지난 몇 년간 시장이 좀 부침을 겪었잖아요. 이제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뭐랄까 스토리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어졌거든요. 올해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진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해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컨퍼런스들은 이른바 이벤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거의 생존을 가를 시험대가 될 겁니다. 증명의 해라. 흥미로운데요. 막연한 기대감이 거치고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겠군요. 그럼 그 첫 번째 시험대부터 한번 가보시죠. 1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정말 업계 전체를 들썩이게 하는 행사가 있죠. 1월 1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자료에서도 헬스케어 산업의 슈퍼볼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그냥 신약 발표회 같은 건 아니죠? 그건 전혀 다릅니다. 다른가요? 네, 이건 학술 행사가 아니고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 심포지엄이에요. 전 세계 빅파마, 잘 나가는 바이오텍 CEO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대는 거물급 투자자들이 다 모이는 거죠. 아하. 공식 발표는 초대받은 기업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 샌프란시스코 시내 호텔, 로비, 카페, 이게 전부 비공식 미팅 장소로 변합니다. 와, 도시 전체가 그냥 비즈니스 미팅 룸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수조 원짜리 M&A나 기술 이전 계약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 슈퍼볼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자료를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네요. 네, 첫째는 단연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사제가 시장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훨씬 복용이 편리한 경구용, 즉 먹는 약으로 전쟁이 번지는 양상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환경의 변화고요. 맞아요. FDA 같은 규제 기관의 기조 변화에 대해서 빅파마들이 어떤 생존 전략을 발표하는지, 규제가 까다로워질수록 오히려 혁신 기술을 가진 작은 바이오텍을 사들이려는 움직임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JP모건에서 M&A 분위기를 한껏 띄워놓고 3월로 넘어가면 이제 좀 더 전문적인 분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덴마크에서 열리는 ADPD,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병 컨퍼런스네요. 네. 최근 몇 년간 혁신적인 신약들이 나오면서 한동안 좀 침체기였던 중추신경계, 즉 CNS 분야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죠. 뇌에 관련 질환 분야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2026년 이 학회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비싸고 번거로운 PET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혈액 기반 바이오마커 기술이에요. 피검사로 알츠하이머를 진단한다고요? 네. 간단한 피검사로 조기 진단이 가능해진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거든요. 환자 입장에선 거의 혁명적인 소식이겠네요. 치료제 측면에서도 새로운 접근법이 나온다고요? 정확합니다. 기존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주된 타겟이었는데 이걸 넘어서 타우라는 새로운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차세대 치료제들의 초기 임상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아, 타겟 자체가 바뀌는군요. 네. 이게 만약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다면 알츠하이머 치료의 패러다임이 또 한 번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1분기 마무리는 유럽이네요. 3월 말 리스본에서 바이오 유럽 스프링이 열립니다. 이건 어떤 성격의 행사인가요? 이건 유럽 최대 파트너링 행사입니다. 기술을 사려는 기업과 팔려는 기업이 만나서 뭐랄까 비즈니스 미팅에 집중하는 거죠. 아, 사업 논의에 집중하는. 네. 2026년의 특별한 점은 투자 포럼 성격의 LSX 유럽과 거의 붙어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언스 혁신 주간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 출장으로 기술 이전이랑 투자 유치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니 아주 효율적이죠. 자, 1분기에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놨다면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증명의 시간이 시작되겠네요. 맞습니다. 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바로 임상 데이터가 쏟아지는 시기죠. 그 시작이 4월
AACR, 미국 암연구학회입니다. 네, AACR은 보통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이나 아주 새로운 작용 기전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뭐랄까 데뷔 무대 같은 곳이에요. 대비 무대요.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현상이 바로 초록 효과입니다. 초록 효과요? 그게 뭔가요? 보통 학회 시장 몇 주 전에 발표 내용 요약본인 초록이 먼저 공개되거든요. 아, 네네. 근데 시장이 굉장히 빨라서 이 요약본만 보고도 기술의 잠재력을 평가해서 주가에 미리 반영하기 시작해요. 본 발표를 보기도 전에 이미 승부가 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와, 정말 속도전이네요. 그럼 2026년 AACR의 기술적인 테마는 뭘까요? 어떤 신인들이 데뷔를 할까요? 자료들을 보면 기존 면역 항암제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들이 주목받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항체로 두 개를 동시에 공격하는 이중항체 기술이나 아, 그리고 생체 내 인위버 세포 치료 같은 거요. 이게 정말 흥미롭던데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기존 칼트 치료는 환자 피를 뽑아서 밖에서 조작한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생체 내라는 건 이 모든 걸 몸 안에서 끝낸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거의 공상과학 소설 같죠?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세포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AACR이 바로 이런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엿볼 수 있는 곳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리스크도 큽니다. 아, 기대와 현실의 갭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AACR이 신인들의 쇼케이스라면 바로 다음에 열리는 에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는 슈퍼스타들의 월드컵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월 말 시카고에서 열리죠. 쇼케이스와 월드컵 결승전, 비유가 확실하네요. 어떻게 다른 거죠? 에스코에서는 주로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상 2상, 3상 결과가 발표돼요.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는 말 그대로 표준 치료법을 바꾸고 수조 원짜리 블록버스터 신약을 탄생시키거나 반대로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요. 정말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겠네요? 네. 2026년 AS코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항체 약물 접합체, 즉 ADC 분야가 될 겁니다. ADC, 이 기술이 요즘 정말 뜨겁던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건 말 그대로 암세포를 찾아가는 유도 미사일, 즉 항체에다가 아주 강력한 화학폭탄, 약물을 붙여서 보내는 기술이에요. 유도 미사일이요? 네. 덕분에 정상세포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정밀 타격할 수 있죠. 2026년 AS코어에서는 어떤 기업의 ADC가 더 강력하고 정밀한 미사일인지를 데이터로 증명하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ASCO에서 항암제 전쟁을 봤다면 며칠 뒤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미국 당뇨병 학회 ADA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시장이죠. 비만 치료제 전쟁을 보게 되겠네요. 네, 바로 그 비만 치료제 전쟁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2026년의 경쟁은 좀 다른 양상일 거예요. 단순히 체중을 몇 퍼센트 뺐는가 이 경쟁을 넘어서는 거죠. 그럼 뭘 보나요? 근육 손실 같은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살을 빼는 감량의 질, 그리고 매일 주사를 안 맞아도 되는 경구용 치료제의 편의성, 이게 핵심 화두로 떠오를 겁니다. 보내주신 나스닥 기사를 보니까 바이킹 테라퓨틱스 같은 후발주자들이 여기서 발표할 데이터가 M&A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만약 바이킹 같은 회사가 기존 약물보다 감량의 질이 더 뛰어나다, 이런 데이터를 ADA에서 딱 발표한다면 JP모건에서 군침 흘리고 있던 빅파마들이 바로 인수 제안에 나설 가능성이 아주 높죠. 데이터 하나가 수십억 달러짜리 M&A를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2분기의 대미는 다시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 장식하네요. 네, 세계 최대 규모의 파트너링 행사입니다. ASCO나 ADA에서 멋진 데이터로 주가를 한껏 올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빅파마들을 만나서 자, 우리 기술 이 정도인데 얼마에 사실래요? 하고 실질적인 계약을 논의하는 비즈니스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데이터로 증명한 가치를 현금으로 바꾸는 곳이군요. 그렇죠. 와, 정말 숨가쁜 상반기네요. JP모건에서 판을 깔고 AACR에서 미래를 보여준 뒤에 ASCO와 ADA에서 진검승부를 하고 BIO에서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하나의 거대한 사이클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열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나요?
3분기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조용해요. 하지만 2026년에는 특히 한국 바이오 업계에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요? 네, 9월에 세계 폐암학회 WLCC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아, 세계적인 학회가 한국에서요? 이건 정말 큰 기회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이 폐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안방에서 열리는 만큼 그야말로 홈 어드밴티지를 제대로 누리면서 한국 바이오 기술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4분기로 넘어가면 다시 굵직한 학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군요. 네, 각 전문 분야의 피날레 무대들이라고 할 수 있죠. 10월에는 유럽 최대 종양학회인 ESMO, 11월에는 면역항암제를 깊게 파고드는 SITC, 그리고 12월에는 혈액암 분야의 끝판왕이죠. 미국 혈액학회 ASH가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중에서도 ASH가 중요해 보이네요. 한 기사를 보니까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치료제, 카스게비에 대한 언급이 있던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크리스퍼 기술이 노벨상도 받고 정말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드디어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카스게비는 인류 최초의 크리스퍼 기술 기반 치료제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2026 ASH에서는 이 꿈의 기술이 과연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즉 상업적 성과 데이터가 처음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드디어 성적표가 나오는 거군요. 네. 이 성과에 따라 유전자 치료 분야 전체의 미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 전체를 쭉 훑어봤는데요. 이 모든 정보의 점들을 연결해서 청취자님께서 얻으실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 전략 지도의 핵심을 정리해 주시죠. 네.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M&A 시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뜨거워질 거라는 점입니다. PwC 보고서를 보면 빅파마들이 곧 닥쳐올 특허 만료 절벽을 피하기 위해서 막대한 현금을 들고 유망한 바이오텍 산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 주목해야 할 전쟁터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공통적으로 비만, 항암, 그중에서도 특히 ADC, 그리고 알츠하이머, 이 세 분야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 이 세 분야. 네, 여기서 어떤 기업이 혁신적인 데이터를 내놓는지가 올해 시장의 주인공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도 오늘 이야기 핵심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셋째, 데이터가 유일한 통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 데이터가 돈이다. 그렇죠. 예전에는 유망한 기술이라는 스토리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면 2026년 시장은 아주 냉정합니다. ASCO에서 발표되는 임상 3상 데이터 하나가 수조 원의 기업 가치를 만들거나 없애버릴 수 있는 거죠. 청취자님께서 특정 기업을 보실 때 그들의 파이프라인이 언제, 어떤 학회에서 이 데이터 심판의 날을 맞게 되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진짜 혁신만이 보상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바이오스페이스 기사의 한 구절이 인상적인데요. 투자자들은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진정한 최고 수준의 기술에만 보상할 것이라고 분석해요. 그냥 조금 더 나은 이득약은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증명의 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와닿네요. 2026년 바이오 시장을 항해하는 데 필요한 아주 명확한 지도를 그려주셨습니다. 네, 올해는 만약에가 아니라 결과, 와디즈를 보여줘야만 하는 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서 혼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는 주로 임상 데이터와 M&A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JP모건 자료 한쪽 구석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AI 활용. 앞으로 이 컨퍼런스들을 지켜보실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과연 어떤 기업이 단순히 훌륭한 과학적 성과를 발표하는 것을 넘어 AI를 활용해 그 신약 개발 과정을 남들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더 높은 성공 확률로 만들어내고 있는가? 어쩌면 그 보이지 않는 운영상의 효율성이야말로 2026년 바이오 시장의 숨겨진 승자를 가리는 진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